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2번 이혼을 겪을 뻔한 40대 여자입니다. 한 번은 실수라 하지만 2번까지 이혼을 또 하게 될까 심적 고통을 겪으며 지냈어요. 누군가와 만나 이혼 이야기를 속 터놓고 할 수 없어 고민 끝에 사연을 남깁니다. 저의 첫 번째 이혼 원인은 전 남편이 아닌 시모와 동갑 신우 때문이었어요. 엄마나 딸이나 어쩜 그렇게 판박이 같은지 그 두 사람 때문에 결혼하고 나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결혼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본 모습을 숨기고 있다 결혼을 하자마자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그중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건 저희 집을 본인들 집처럼 들락날락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들 며느리가 결혼하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자주 오시나 보다 싶었는데 점점 도를 지나치기 시작했어요. 이것 때문에 시어머니랑 큰 소리를 내며 언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적에 이 집 사는데 누가 보태줬어? 우리가 보태준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이 집에 올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네가 뭔데 나한테 오라 말아라 하고 있어 건방지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시댁에서 전세금 1억 보태주셨는데 그 1억 보태준 걸로 엄청나게 갑질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저랑 시어머니랑 이런 언쟁을 펼칠 때마다 매번 저랑 동갑인 신우는 본인 엄마를 따라와 싸움에 부채질을 하곤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본인 딸 말에 더 열이 받아 저를 더 심하게 나무라셨고요. 둘이 얼마나 쿵짝이 잘 맞는지 아무리 전 남편이 중간에서 애를 쓴다고 해도 그 둘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 문제를 계기로 다른 트집도 잡기 시작했죠. 매번 저만 보면 돈 얘기부터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쌀 하나 두부 하나 사는 것까지 사사건건 간섭을 하며 그거 좀 더 비싼 거 사면 뭐가 다르냐? 어차피 사람 입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하여간 너는 이런 거 하나까지 아낄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우리 아들 허리만 휘는 거야. 100원, 200원 더 비싼 거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땅을 파봐라 100원 한 장이 나오나 라고 하시며 종당엔 입에도 못 담을 소리까지 내뱉어서 결혼 1년 만에 이혼 소리가 나왔어요. 전 남편한테 이혼 소장 들이밀며 당신 엄마랑 신우 때문에 못 살 것 같다고 이혼하자고 했죠. 그러니 전 남편도 그제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곤 시어머니랑 연 끊고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1년 반 동안은 정말로 연을 끊고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다며 먼저 저를 찾아와 사과를 하셨어요. 하지만 사과를 한 지 얼마 안 돼 결국 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 사람들은 정말 갱생이 안 되는구나 생각해 전 남편을 더 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전 남편과도 엄청난 마찰이 생기게 된 거죠. 결국 전 남편이 제게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내가 해야 되는데 지가 먼저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죠. 아유, 그만 이혼하자. 너도 어차피 지치잖아. 내가 엄마한테 생활비 주는 것까지 툴툴대는 거 보니까 아주 정내미가 뚝뚝 떨어진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70만 원씩 생활비도 못 주냐? 내가 벌어서 내가 드리는데 왜 네 입이 대빨 나오냐고. 라는데 전 그런 전 남편에게 대단한 효자가 났다고 했어요. 그 돈으로 애 키우는 것도 모자랄 판에 사지 멀쩡한 본인 엄마랑 본인 여동생한테 매달 70만 원씩 주는 게 말이 되냐고 했죠. 나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애를 가질 수가 없다고 했네요. 그리하여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을 하였고 복잡하게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다 생각해 합의 이혼으로 빠르게 끝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시어머니가 일부러 저한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게 저를 긁으라고 시켰다네요. 법원에서 나오면서 전 남편이 제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젠 행복하게 살아. 나 때문에 이렇게 이혼하게 돼서 미안하다 라고 하는데 순박하고 저밖에 몰라서 연애 때부터 저만 쳐다봤던 전 남편과 막상 헤어지려고 하니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혼 전날까지만 해도 마음이 약해졌었는데 미친 인간처럼 들들 볶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날도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너 혼자 있을 땐 따뜻하게 지낼 일이 전혀 없잖아. 왜 속편하게 지내고 싶어 한달이냐? 보일러 꺼. 우리 애 퇴근하고 들어오면 그때 켜. 알았냐? 앉아서 돈 쓰니 편하지? 라고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암튼 남편 생활비로 3명이 나눠 쓰면서 제가 일을 시작하자 그것까지도 더 가지려고 안달인 두 여자들이었으니 그 집에 학을 떼고 나오는 게 맞다 생각을 했죠.
저희 부모님도 아이 없을 때 헤어진 게 맞다며 그만하고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이혼 후 친정집에서 지냈는데 가끔 전 남편이 밥은 잘 챙겨 먹나 안부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4년 동안 산 정이 있으니 그랬나 봐요. 이혼도 저희 둘 문제보단 시댁 식구 문제로 헤어졌으니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흐르니 금방 잊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책 읽는 동호회 지인 소개로 저처럼 이혼의 아픔을 겪는 남자분이 있다며 소개를 한번 받아보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지인의 의도는 두 사람이 같은 아픔이 있으니 친구처럼 지내며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너무 남자를 멀리하고 지내는 제 모습이 속상했던 모양이었죠. 그래서 저도 거절하지 않고 좀 편하게 만나면서 다시 예전처럼 데이트하는 기분을 느끼고자 했어요. 소개받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좋은 향수도 뿌리고 옷도 사서 기분도 냈죠. 소개받은 사람은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책을 좋아하는 저와도 취향이 아주 똑같았죠. 그 사람은 집 전체가 책장으로 보일 만큼 정말 책도 많이 읽고 지식도 많아서 이야기를 하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었죠. 게다가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긍지가 꽤 큰 사람이었어요. 작은 출판사지만 직원들과 작가님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가족들은 본인을 좀 답답해한대요. 자기 돈 들여가며 다른 사람한테 퍼주는 게 현실 감각이 없다면서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래도 제가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공감 능력이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성격이 좀 섬세하다 보니 상대방 마음이 잘 느껴져요. 라고 하길래 제 마음도 한번 맞춰봐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지금이 좋긴 한데 그렇다고 속도 내는 건 두렵죠? 근데 상처는 꽤 많이 지워져서 저한테 마음을 여시는 것 같은데 어때요? 제가 말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말문이 딱 막히게 저를 잘 알고 있던 그를 보면서 다 꿰뚫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니 그래서 저도 그 속도에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에요. 라며 은근히 절 배려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과는 살면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며 존중하며 살 순 있겠다라는 생각을요. 사실 그 전에는 몰랐던 게 전 남편과의 이혼도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대화가 부족했다는 걸 이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죠. 무조건 견디고 참는다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요. 조리 있게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해 말하는 이 남자를 보니 전 남편과는 확연히 다른 면모에 저도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뜬금없이 우리 언제까지 데이트만 해요. 저는 같이 살아보면 더 괜찮은데 라는 아무렇지 않은 용기를 내서 말하는 그의 말에 저도 두 번째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그렇게 멋모르고 덜컥했었는데 두 번째는 괜히 더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서로 하객도 2번 부르는 꼴이 될까봐 조용하게 가족들끼리 치르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어요. 아무래도 동네는 수근거리는 목소리들이 없지 않아서 꺼려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남편 출판사와 조금 더 가까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한적하고 조용한 동네라 집집마다 간격도 꽤 있고 좋더라고요. 새 집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행복한 앞날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스치는 분들하고 가벼운 목례 정도만 나누면서 지내던 날이었는데 남편과 함께 장을 보고 와서 저는 주차를 하고 남편은 먼저 내려서 밖에서 절 기다리고 있는데 차 밖으로 나오니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한참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곤 그 여자가 뒤를 돌아 절 보고 큰 소리로 언니! 라는 소리를 지르며 절 향해 뛰어오는데 그 얼굴을 보곤 기겁을 하는 줄 알았네요. 왜냐면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지긋지긋한 그 얼굴 신우이였거든요. 그리곤 제 남편을 향해 언제 봤다고 형부라는 소리까지 붙여가며 형부,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언니, 다음에 언니네 집에 놀러 갈 테니까 그때 한번 또 보자. 나는 바빠서 이만. 이라며 대화할 틈도 없이 획 하고 지나가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둘이 무슨 대화를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예전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라며 당신이 이사 갈 때 간다는 말도 없이 떠났다고 되게 서운해하더라. 아, 그리고 저분도 이 근처로 이사 왔다며 자기랑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하던데 조만간 시간 잡고 놀러 온대 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친절한 얼굴로 시누이를 대했을 테고 시누이는 그렇게 뻔뻔하게 저와 본인을 아는 언니 동생으로 제멋대로 정리하고 가버린 게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또 한 번 느꼈어요. 사실 이때 바로 얘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게 남편한테 이 여자가 신우였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괴롭힘을 당해봤던 사람들은 예전 기억을 꺼내기도 싫은 거.
게다가 남편이나 저나 서로 예전 결혼 생활에 대해선 아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기에 제 과거를 다시 들추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설마 여길 다시 올까? 없는 척 해야겠다 생각했죠. 또한 실제로 잠잠하기도 했고요. 근데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남편 출근 준비를 돕고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벨소리가 나는 겁니다. 부엌에 있던 저를 대신해서 남편이 문을 열어줬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밖에 나가보니 예전 시모가 서 있더라고요. 시모는 절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며 이사 오셨다고 딸한테 들었어요. 우리 김치 참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김치 좀 가지고 왔는데 라며 김치 접시를 들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남편도 환하게 웃으며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치가 정말 맛있게 보여요. 언제 저희 집으로 초대 한번 할 테니까 저녁 한 끼 같이 하시죠. 라고 하니 시모는 박수까지 치며 그래요. 아니 예전부터 우리가 가족처럼 지냈거든요. 내가 새댁을 참 좋아했는데 이웃 좋다는 게 이런 거죠. 다시 왔던 소리 듣고 참을 수가 있어야지. 궁금해서 바로 온 거예요. 언제 꼭 식사 한번 해요. 우리가 참 인연이 깊은가 봐. 라며 저를 쳐다보는데 정말 소름이 다 끼쳤어요. 살갑게 김치를 받고 인사를 나누는 남편 얼굴을 보니 당장 이사를 가자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다시 제 인생에 짙은 어둠이 깔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들을 벗어나기 위해 택한 이혼이었는데 다시 저들을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애써야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더는 피하지 말고 이렇게 된 거 저도 뻔뻔하게 철판 깔고 이 사람들을 대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를 괴롭히기 위해 또다시 나타났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죠. 다음날 남편이 없는 시간에 맞춰서 절 찾아온 두 사람은 절 보자마자 너 재주 좋다. 이사 가면 모를 줄 알고? 게다가 재혼까지 했네. 더러운 것. 역시 결혼 전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재혼을 해? 천한 것. 이라며 모진 소리를 내뱉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그 모진 소리에 왜 자꾸 찾아와요? 다 끝난 사이인데 이제 와서 뭐 어쩌자고. 지금 남편한테 또 무슨 해코지를 하려고 왔냐고. 라고 하니 신우는 옆에서 칫소리를 하고 신부는 개거품을 물며 끝나? 누가 끝나? 내 아들 그렇게 만들고 너만 잘 살면 끝이야? 내가 너 잘 사는 꼴 두고 볼 것 같아? 너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네 남편한테 여태까지 우리 존재 얘기 안 한 거 아니야? 라는 말에 내가 당신들한테 캥기는 게 뭐가 있어. 엮이기 싫으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했죠. 그러니 그 말을 듣던 신우가 네가 캥기는 게 왜 없어? 너 남자 돈 팡팡 쓰고 다니는 거 특기잖아. 그래서 우리 오빠 돈도 네 마음대로 우리랑 나눠 쓰기 싫어서 팡팡 쓴 거잖아. 네 남편도 그거 알면 너 속물로 취급할 텐데 그러고도 너랑 같이 계속 살까? 라고 하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해코지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다간 진짜 가만히 안 둔다고 했죠. 그리고 내가 재혼을 하든 누구랑 살든 제발 신경 좀 끄라고 했네요. 그러니 시모는 자기네들은 저 잘 사는 꼴 죽어도 못 본다며 어디 한번 되들어보라고 했고 신우는 지가 남의 인생 망치는 데는 소질이 있다며 두고 보라고 하더니 문을 있는 대로 내리닫고 가더라고요. 덜덜 떨리는 손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과거의 그날들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데 이 사실을 남편에게 다 털어놔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야 저들이 나가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는 간만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 모임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도저히 맨정신에는 과거 얘기를 꺼낼 수가 없을 것 같아 친구들과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보니 불 꺼진 방 안에 이미 남편은 잠이 든 채 누워있더라고요. 그날따라 피곤했는지 이불을 돌돌 말고 벽 쪽으로 웅크려 자는 남편을 보니 저도 조용히 자야겠다 싶어 샤워를 마치고 익숙하게 침대로 들어가 누웠죠. 근데 어렴풋이 푹이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엔 남편의 잠꼬대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크게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의 소리가 아닌 여자 목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남편을 깨워 여보 좀 일어나봐 라고 하는데 남편이 고함을 지르며 으악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 남편이 돌돌 말고 있는 이불이 제쳐지기 시작하며 어떤 여자가 침대에서 툭 튀어나와 얼굴을 가리고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에 저는 너무 놀라 당신 저 여자 누구야? 라며 소리를 치기 시작했고 그 도망간 여자는 괴성을 지르며 저 남자 절대 포기 못해 내 남자라고 라는데 남편도 어리나가 본인은 모르는 여자라며 얼른 저 여자를 잡으라고 하는데 전 영문도 모른 채 그 여자 뒤를 냅다 쫓기 시작했고 그 여자가 둘은 이불의 꽁무니를 간신히 잡아 이불을 젖혔어요.
그러니 그 속에서 신우이가 나오는데 남편도 얼마 뒤 옷을 입고 나와 신우를 보더니 기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왜 우리 집 침대에 있는 거야? 라면서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려고 하는 순간 신우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이제 와서 모른 척하면 어떡해요? 나 갖고 논 거예요? 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하는데 남편은 되려 제게 오해라며 본인이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저인 줄 알고 그대로 잠에 들었다며 이건 분명히 함정에 걸린 거라고 신우를 향해 저기요, 내가 당신이랑 서로 연락이라도 한 증거 있어요? 내 연락처라도 아냐고 라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 신우는 우리 서로 저 여자 없을 때 만나고 그랬잖아. 연락하면 증거 남는다고 항상 만나서 약속 정하고 그래놓고 라는데 남편은 당장 경찰을 부르라며 본인은 억울하다고 빨리 경찰을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곤 제가 핸드폰을 들어 경찰을 부르려고 하는 순간 신우가 다시 도망을 쳤고 결국 잡지 못한 채 놓치고 말았어요. 저는 억울해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곤 이 모든 게 신우와 시모의 짓인 걸 눈치챘고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미안하다며 이게 다 내 탓이라고 나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눈물을 흘렸죠. 그러니 남편은 제 이야기를 쭉 듣고는 제 손을 잡으며 당신 이해해. 우리 둘 다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과거를 꺼내고 싶지 않았겠지. 내가 먼저 눈치를 채고 당신한테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되려 내가 미안하네 라는 위로를 해주었죠. 남편은 당장 신우를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자고 했고 대체 신우가 어떻게 저희 집 비밀번호까지 알았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했어요. 그렇게 경찰을 불러 확인을 한 결과 옆집 CCTV에 잡힌 신우와 시모의 행동은 가히 엽기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주택이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문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걸 노리고 밖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저랑 남편이 비밀번호 누르는 장면을 다 보게 되었고 그걸 보고 저희 집에 몰래 들어온 거죠. 경찰들도 그걸 보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그 둘의 뇌를 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저를 괴롭히고 싶고 저에 대한 증오가 있다고 해도 이런 일까지 벌이는 게 기가 막혔죠. 저희는 그 증거로 신우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고 소장을 받은 신우와 시모는 그걸 받자마자 저희 부부를 찾아와 집 앞까지 왔어요. 그리곤 저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는데 전 그런 시모와 신우에게 저희 집 비밀번호까지 아는 사람들이 무슨 교양을 부린다고 벨까지 누르고 찾아왔어요? 왜요? 또 맘대로 문 열고 들어와서 집 안방까지 누워있지 그래요? 네? 아니 대체 뭔 생각으로 이딴 짓을 벌이냐고요? 라고 하니 신우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네가 너무 잘 사니까. 우리 오빠는 지금 페인처럼 살고 있는데 너는 재혼까지 하고 게다가 남편도 좋은 사람 같아서 그게 얄미워서 그랬어. 그래서 골탕 좀 먹이려고 그랬던 거야. 그냥 네 남편 옆에 누워있다가 너 오면 도망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잡힐 줄은 나도 몰랐어. 아무튼 미안해 라며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찔끔거리는데 그 말에 시모가 제 다리를 붙잡으며 마음 넓은 네가 이해 좀 해다오. 한 번만 용서를 해줘. 아니 내가 얘한테 분명히 네이 같은 것만 남기고 여자가 왔던 흔적만 남기고 오라고 했는데 글쎄 안방에서 그럴 줄은 나도 정말 꿈에도 몰랐다니까. 얘가 옛날부터 좀 엉뚱한 게 있었잖니? 그래서 실수를 한 것 같아. 사람이 살면서 실수도 하고 빈틈도 있고 그러는 거지. 정없게 실수한 거 가지고 고소를 하면 어떡하니? 우리가 이젠 정말로 네 앞에 안 나타날 테니까 제발 고소만 취하해다오. 응? 약속할게. 라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죄를 실수로 둔갑하며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두 사람에게 지금 무식한 거 티내는 거예요? 그건 실수가 아니라 엄연히 죄죠. 대체 얼마나 머리에 든 게 없으면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거 가지고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네들이 실수라고 한 짓에 대해서 제대로 벌 줄 테니까 법원에서 보자고. 아주 두 번 다시 그 입에서 실수라는 말 못 나오게 만들어 줄 테니까. 라고 했네요. 무슨 어린애들이 그냥 자기 친구네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모양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주 본때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도 이 사실 아냐고 했어요. 그러니 둘 다 아무 소리가 없더라고요. 보아하니 전 남편도 모르게 이딴 짓을 벌인 것 같았죠. 저는 가타부타 전 남편에게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그 인간하고 얼굴 보며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 뿐더러 어차피 두 모녀가 법원 왔다 갔다 하면 이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저는 그 두 사람에게 당장 꺼지라고 했고 취하는 절대 해줄 생각 없으니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곤 신우에게
넌 남 인생 망치는 거 잘한다더니 본인 망치는 건 계산을 못했나 봐. 그러니 무식한 소리나 하고 앉아있지. 라고 했네요. 신우는 본인 엄마를 가리키며 늙은 노인네가 저러고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며 제 남편에게 저 여자가 저런 여자예요.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라고. 라며 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대꾸도 안 하고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니 그제서야 간다며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저는 그날 겪은 일로 오해가 풀려 전보다 사이가 더욱 끈끈해졌고 과거 얘기라는 큰 산을 넘고 나니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렇게 신우는 주거 침입으로 판단이 돼 벌을 받게 되었는데 위협을 가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판정으로 벌금 300만 원만 받고 재판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맘 같아선 아주 징역을 갔으면 했는데 그 정도로 끝이 났죠. 재판이 끝나고 나서 신우와 시모는 희가 300만 원으로 끝나는 거 괜히 무릎 꿇고 쇼를 했네. 아유 억울해 죽겠어. 라며 자기 딸 전가번 만드니 이제 속이 시원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같이 온 전 남편이 그만 좀 하라고 창피해 죽겠다며 제게 미안하다고 이제 두 번 다시 마주칠 일 없게 본인이 단속을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두 여자들한테 그랬어요. 이 정도로 끝난 걸 감사하라고. 나중에 더 큰 죄 저지르기 전에 내가 당신들 구제해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나한테 되려 고마워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전 시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고 현재 남편과도 부쩍 사이가 좋아져 지금은 늦은 나이지만 임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 얘기를 하고 이런 일들까지 겪게 되니 비로소 남편이 제 진짜 남편이 된 것 같고 저도 남편에게 진짜 아내가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창피해서 할 수도 없고 소가리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니 속은 다 시원하네요. 같이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쩍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